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엄창원입니다. 공익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되게 무겁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에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에 하나씩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좀 집중하길 바라는 의제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명준 위원께서 2차 노동시장 조직화와 노사관계 사회적 균형 기능 강화를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분들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사회적 대화 테이블 바깥에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안으로 드릴 건가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봅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교수님께서 발언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는데요. 인력관리 시스템 혁신 챕터의 성과 중심 보상 전환이 청년 세대 공정보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내용을 좀 써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요구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청년이 연공서열에 불만을 갖는 건 단순히 능력주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동하지 않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접근법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이 신규 채용 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고, 그리고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성과급 이전에 임금 테이블조차 없는 일터가 다수라는 점, 이것을 꼭 함께 고려해서 이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자료 중에 그나마 좀 과거부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가 2004년도부터 이제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은 건 줄어들었고 안 좋은 건 늘어났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첫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비율은 2004년 12.9%에서 2025년 17.2%로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인 경우는 2004년 27.6%에서 38.8%로 또 늘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평균 근속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수록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두면 아마 대다수 국민이 겪게 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도 깊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단위의 좋은 일자리 논의가 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두 분 이야기처럼요. 복합 대전환기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 전환의 충격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균등하게 쏠리고 격차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누가 더 많이 좀 짊어져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연결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노동의 비중도 크고, 일단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했는데, 쉬었으면 청년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합리성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익을 얻는 측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모든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국무회에서도 그 지적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이 지냐.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이 구역을 갖다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하고 하청된 경우에 그에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사실 문제 있거든요. 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오히려 어쩌면은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는 쪽에서는 분할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서로 싸우니까. 노동자들의 단결도 좀 완화하는,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은 일을 하면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더 줘야 되는 거죠.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다. 그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정의다. 이게 마치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소위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소수의 혜택 있는 자리를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걸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그걸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 여기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자리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그 현상 속에서 맞는 말인데 그 현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는 거에 대한 접근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거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얘기도 많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문제. 김지영 위원장이 할 일 많겠습니다. 예, 좀 기성 시스템, 또 기성 시스템 이익을 보는 기성세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데, 또는 뭐 벽이 가로막힌 청년세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주요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